오늘은 유형 15 할 차례거든. 과제 검사는 좀 이따가 할게. 그래서 2차 방정식 99페이지에서부터 오늘 2차 함수 웬만하면 좀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 자, 이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틀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근과 계수의 관계거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걸 진짜 잘 활용하는 게 2차 방정식 문제풀이의 큰 핵심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형 14번까지 한 거고 이제 유형 15번부터 계속해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한 이제 활용 문제가 되는 거지 몇 개는. 그래서 유형 15번 보면은 얘가 539번 한번 봅시다. 문제를 보면은 일단 이거는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가 등장하게 돼 있어.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하고 베타가 거기 앞에 있는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일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A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가 이제 B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로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합한 거랑 알파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곱한 거를 갖다가 위에서 A, B로 나타낼 수 있죠. 서두라. 그러면 앞에서 보면 이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하고 요거의 근은 두 번째 방정식에서 A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한 건 어떻게 되냐면 B가 되는 거거든. 자, 그때 우리가 A, B를 구하는 거니까 저거 알파하고 베타를 뭐로 고쳐야 돼요? A하고 B로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A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B니까 얘는 다시 A 마이너스 B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A하고 마이너스 B를 곱한 거다. 마이너스 AB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때 주의할 때 이때 볼 때 상수 A하고 B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이거를 통해서 A가 A가 없어지죠? A가 없어지고 B가 그치? A가 없어지지. A가 없어지니까 여기에서 요게 이제 A 플러스 2가 A 마이너스 B니까 B는 마이너스 2고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뭐가 되겠어? 1이면 되나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되나요? 그쵸?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5다. 요렇게 간단하게 문자를 하나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활용한 그냥 문자 간의 관계 찾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쫄지 말고 이런 문제들은 두 방정식이 등장하는데 그때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에 대한 여러 식으로 나타나더라도 어차피 문자를 맞추기다 생각하시고 풀어주시면 되니까 이쪽에 있는 유형 15번은 그냥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점 찍는 문제로 나온다. 알겠어? 다음. 그래서 이쪽은 여러분들이 크게 쫄지 말고 그냥 두 근의 관계들을 이제 활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6번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건데 유형 16번 2차 방정식을 만들 때요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하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이 폼만 기억하면 좀 편해. a에 x제곱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갖다가 마이너스 붙인 걸 x의 개수로 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그냥 곱한 거를 플러스로 상수항으로 써가지고 이걸 0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2차 방정식의 작성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그래서 543번을 한번 보면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지금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꼴 0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알파 마이너스 1하고 베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하고 거기 x제곱의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으면 첫 번째 우리는 요거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2를 뺀 거를 구하세요.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2니까 3분의 2에서 2를 빼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4죠.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하고 베타 마이너스 1을 이걸 곱한 걸 해주면 알파 베타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플러스 1이지. 이거 계산하면 알파 베타가 3분의 5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2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여기가 1이니까 2가 되겠네.
자, 따라서 2차 방정식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 3 이렇게 해주고 두근 합한 거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3분의 4x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붙여서 이꼴 0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해주면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 이꼴 0이라고 하는 원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어렵지 않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두 근이 주어졌을 때 방정식을 만드는 것들은 이렇게 두 근을 합을 이렇게 두 근의 합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를 뭐로? x의 개수로 두 근을 곱한 걸 상수항으로 괄호 친 다음에 반드시 뭐 곱해준다. x제곱의 개수를 반드시 앞에다가 곱해줘서 만들어준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45번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 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드는 중간에 도형이 끼어들어 있는 거거든. 정말 자주 나온다. 뭐가 자주 나오냐면 반원에서 내가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얘가 반원의 원주각에 의해서 얘가 90도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의 문제들은 이 세 가지의 삼각형이 전부 다 닮음을 이루게 되고 자주 이용되는 거 여기 P하고 여기 H 있죠? 여기가 4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가 9 이렇게 되지. 자, 문제를 봤더니 AH 얘를 알파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BH 얘를 베타라고 할게요. A.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제 9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참고할 거 pH의 제곱이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알파하고 베타 요거하고 요거 곱하게 되더라. 알겠어?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이 나오면 저거 말고 그러면 다른 변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할 텐데 잘 봐. 어째서 pH의 제곱이 얘 곱하기 얘가 나오냐면 자, 요렇게 크나큰 삼각형하고 잘 봐. 요걸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놓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닮음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지? 자,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 들어가면 세 가지의 삼각형이 모두 닮음이거든? 여기를 편하게 A, B, H 그 다음에 여기를 C, 여기를 D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 전체 길이를 2라고 할게. 됐어? 자, 그럼 잘 봐. 요 삼각형하고 그러니까 요 삼각형 조그만 거 있죠. 조그만 거 삼각형이 높이 그러니까 밑변, 높이, 빗변 이렇게 쓸게. 다시 밑변, 높이, 빗변 이렇게 순서대로 할게요. D 대 H 대 B. 밑변, 높이, 빗변. 짧은 거, 긴 거, 빗변. 이렇게. 자, 이거하고 이쪽에서의 삼각형 있죠. 이쪽에서의 삼각형에서 밑변 짧은 거, 다음 긴 거, 제일 긴 거. 얘가 H 대 C 대 A라고 하는 비례식이 만들어져. 왜? 닮음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떻게 닮음이냐면 전체 큰 삼각형에서 B 대 A 대 E. 즉 짧은 거, 긴 거, 90도 낀 거 가지고 밑변, 높이, 빗변 이 순서대로 B 대 A 대 E 이렇게 세 개가 모두 닮음이라고요. 그쵸? 그럼 아까 여기서 pH가 얘 곱하기 얘가 나오는 이유를 보자. pH가 얘 곱하기 얘가 나오는 이유 지금 보면은 H제곱이 C하고 D 곱한 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D 대 H는 H 대 C에서 나와요. 이 비례식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제 가지고 오면 얘가 우리들이 이제 중3 피타고라스에서 배웠던 소공식이 되는 거야. 이런 비례식에서 일부를 가지고 와서 내가 하는 게. 그래서 이거 보면은 D 대 H는 HDC잖아. 그러니까 H제곱은 DC 이렇게 되지. 됐어?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의 문제는 요 세 가지의 삼각형이 모두 닮음이다라는 비례식으로부터 소공식이 등장한다. 요거 써주시면 돼요. 알겠어? 그럼 직각삼각형 안에 내가 여기 말고 다른 데들이 나와도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이 변들의 모든 길이들의 관계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단 말이지. 어렵지 않죠? 자, 이거 좀 필기해 둡시다. 소공식 안에 소공식 세 가지가 다 닮음이다. 그래서 이걸로 쓰는 거야. 그래서 나도 구체적인 소공식은 안 외우고 전부 다 이거 닮음으로 이제 활용을 해버려요. 이해됐지? 이게 닮음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응? 자, 왜 닮음이냐면
자, 여기 90도라고 하고 이 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각을 뭐라고 할까? 그 삼각형 말고 작은 어. 거 두 개가 닮은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죠.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하고 이 각의 크기하고 같잖아. 그치? 왜 같냐면 그래서 봐, 여기 봐. 우리가 이 각의 크기를 세타 1이라고 하고 이 각의 크기를 세타 2라고 하면은 세타 1하고 세타 2를 더한 게 90도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잘 봐봐. 자, 큰 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 1, 여기가 세타 2인데 여기가 90도. 작은 삼각형으로 가면은 여기가 90도. 여기가 세타 1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세타 2가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이쪽 작은 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 2, 여기가 90도니까 당연히 여기 조그만 거의 크기는 세타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전체 큰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전부 다 닮음이다. 무슨 닮음? AA 닮음이 된다. 물론 H는 아니구나. AA 닮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거 직각삼각형 닮은 잘 봐. 이것도 관계식을 잘 짜야 돼. 어떻게 잘 짜야 되냐면 밑변 대 높이는 그치? 밑변 대 높이이다. 그게 밑변 대 높이다. 이렇게 짜야 돼요. 위치 잘 봐야 돼. 현재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요거 피타고라스 소공식 자주 이용되니까 요거 써두세요. 됐죠? 그 다음에 546번 같은 것도 4점짜리 문제거든? 이거 3점짜리 아니에요. 16번 쪽으로 넘어가면 문제 구성도 잘 봐야 돼. 이제 546번 같은 경우에는 쉬운 4점 문제거든? 4점짜리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4점짜리 문제예요. 이거는 도형에 그걸 따라가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건데 문제를 잘 읽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4점짜리 문제풀이 항상 시작은 문제를 잘 읽는 거예요. 얘를 보면은 얘가 원래 한 변이가 10인 정삼각형이지. 10인 정사각형이죠. 내가 이무의 점 P를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내가 4개를 만들었단 말이지. 거기에서 이쪽에 있는 넓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자, 그리고 보면은 두 선분 AE니까 우리가 여기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이게 A이죠. 그 다음에 AH니까 AH를 뭐라고 놔? 여기 길이를 Y라고 놔야 되겠지. 이게 AH잖아요. 그쵸? 그럼 주어진 것들은 이거의 넓이가 28이고 46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10이니까 여기는 10-y. 여기가 x니까 여기는 10-x. 그래서 요거 둘레의 길이가 28이니까 2에다가 10-y 플러스 2에다가 10-x 얘가 28이고 그 다음에 넓이가 지금 46이니까 10-y하고 10-x는 넓이 뭐요? 46이다.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연립해서 x하고 y하고 x 플러스 y가 나오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구해주면 되겠지. x하고 y 구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서 구할 건 x 플러스 y하고 x, y를 구해줘야 그거 가지고 뭘 만들겠어? 2차 방정식을 만들겠지. 개수가 1인 거. 됐어요? 그래서 근이 주어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지. 됐죠? 자, 다음 유형 17번. 학교에서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개수를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자, 유형 17번 볼게. 자, 549번 같은 거 볼게요. 자, 원래 방정식의 개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이꼴 0인데 수지는 x의 개수를 잘못 봤으니까 수지는 b를 b-로 보고 어떤 근을 얻었냐면은 두 근 마이너스 5하고 1을 얻었죠. 그 다음에 경수는 상수항을 잘못 봤어. c를 c-로 봤어. 그래서 두 근이 뭐가 나오냐면은 2 플러스 루트 3하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왔을 때 올바른 2차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이거 근과 개수의 관계 가지고 옳게 된 개수비를 구하는 게 핵심이야. 다시 옳게 된 개수비를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수지 같은 경우에는 b 다시는 잘못 봤지만
얘하고 얘를 제대로 봤으니까 요거 두 개 곱한 마이너스 5가 a분의 c가 돼서 c를 뭐로? 마이너스 5a로 바꿔라.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경수는 c-를 잘못 봤으니 a하고 b는 제대로 봤죠? 그래서 두 근을 합한 4가 a분의 b라서 b를 뭐로? 4a로 고쳐라. 그리고 나서 b하고 c에다가 저거 한 다음에 a로 나눠줘서 2차 방정식 그냥 구해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은 두 근의 곱,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와의 관계와 요 계수비 등을 이용해서 한다. 자, 그래서 551번 한번 볼게. 550번도 같은 문제예요. 근데 551번은 뭘 잘못 봤는지가 제대로 안 나왔어. 하지만 근의 공식을 이렇게 원래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근의 공식을 구해야 되는데 근의 공식을 그지같이 해봤거든. 얘가 2a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로 나와야 되는데 ac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근의 공식이 나와도 여러분들은 뭐는 구할 수 있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근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 두 근이 마이너스 3하고 4다. 자, 마이너스 3하고 4다. 그러면 요거 두 근의 합을 a하고 b로 나타내면 이쪽에서 두 근의 합은 2a분의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돼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지. 근데 그 두 근의 합이 요거를 두 개를 더한 1이 되잖아. 따라서 우리는 b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 마이너스 a로 나타낼 수 있다. 올바른 계수비는 b가 마이너스 a. 자,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거 두 근을 곱한 데서 나타나거든. 두 근의 곱이 4a의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합차 공식이니까 요거 제곱한 거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가 나오므로 b제곱 사라지고 4a제곱분의 ac만 남아서 얘가 이상하게도 뭐가 나오냐면은 4a분의 c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 근을 곱했더니 계수비가 뭐가 나왔어? 4a분의 c가 나왔잖아. 그치? 그게 두 근을 곱한 마이너스 10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c를 뭐라고 두냐면 마이너스 48a라고 이렇게 써주면 이 방정식은 a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48a는 0, 즉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8 이퀄 0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걸 풀어가지고 이 방정식은 이제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거기도 읽어보면 올바른 두 근의 합을 p, 두 근의 곱을 q라고 할 때라고 했으니 p 플러스 q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는 거죠. 1. p하고 q를 곱한 거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48이 된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를 빼라? 두 근의 합에서 두 근의 곱을 빼주면 얘에서 얘 뺀 거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49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 잘못 보고 푼 그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잘못 써도 여러분들이 어떤 계수가 잘못됐는지는 이 근의 공식을 가지고 합과 곱을 쓰면은 근의 비, 그 계수비, 제대로 된 계수비가 나온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됐죠? 됐어요? 다음 유형 18번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인데 잘 들어야 돼.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원래 근의 공식으로 하는 거다. 원래 뭐 가지고 하는 거다? 근의 공식으로 하는 거다. 그치? 왜냐면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근은 x는 근의 공식으로 이제 구하잖아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치?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정리하면 그게 알파하고 베타로 나와서 우리는 인수분해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근데 보통은 근의 공식을 쓸 필요가 없는 게 유리수에서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필요가 뭐지? 근의 공식을 쓸 필요가 없었지만 552번처럼 거기 밑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라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552번처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x 플러스 7 이퀄 0을 거기 밑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 라고 하면은 얘는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4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3i 근의 공식을 통해서 연재야 눈 떠야지.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한 다음에 x에서 이거 각각 이거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하고 x 플러스 2 뺐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i 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i 하고 이렇게 근의 공식을 구해서 근의 공식으로 구한 허근을 빼준다. 이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음 나머지도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 어렵다, 그럼 어떻게? 그냥 근의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그거를 x 각각에서 빼서 인수분해를 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문제 형태를 보면 553번도 얘가 정확하게 13은 소수라서 두 근을 곱했을 때 13 나오고 두 근을 더했을 때 6 나오고 이런 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의 공식에다가 때려 박아가지고 인수분해 해준다는 거지. 그 다음에 554번도 딱 봤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에다 넣어서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 2차식의 인수분해 근의 공식 가지고 인수분해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유형 19번은 좀 신경을 씁시다. 유형 19번은 자주 나와요. 유형 19번. 자, 잘 봐. 다시 한번 fx라는 거의 기호는 x를 변수로 하는 어떤 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fx가 이렇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주어진다는 거야. 그럼 얘가 변수를 뭘 하는 거예요? x로 하는 거지. 그치? 얘가 변수를 x로 하는 식이잖아. 그거를 fx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여기 x는 얘의 메인 변수를 뜻하는 거거든. 그럼 메인 변수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는 게 맞아. 이해됐어? 그런데 여기 x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f에 이렇게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들어가잖아. 우리가 이거 1차 변환이라고 하는데 x 대신에 ax 플러스 b가 들어가면은 여기 ax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고치자. 얘가 px 플러스 q라고 하는 x 대신에 1차식이 들어가든 2차식이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 태희 눈 떠. 자, 이제 그러면 잘 봐. 이게 px 플러스 q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다. 이게 내가 여러 가지를 더워? 덥죠. 날이 덥죠. 그쵸? 오늘 날 겁나 따뜻하더라. 그치?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에어컨을 좀 켜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 좀 보고요. 자, 이렇게 내가 이거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봤는데 이 설명이 제일 나을 것 같아. x 대신에 뭐 px 플러스 q를 대입하라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이거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얘는 px 플러스 q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모양이라는 거야. 원본이. 그래서 x가 들어간 데에다가 뭘 대입해? 똑같이 여기 있는 걸 대입해. px 플러스 q를 대입하세요. 그러면은 플러스 b에 이렇게 px 플러스 q 플러스 c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얘도 쭉 전개해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 있잖아.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그거는 얘랑 모양은 완전 달라지겠지. 윤진이 이해되죠? 그래서 fx가 주어졌을 때 f의 px 플러스 q는 x 자리에다가 뭘 대입해라? px 플러스 q를 대입해라. 이렇게 해요. 어렵지 않죠? 됐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원본인데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에서는 이건 이제 다항식에서 쓰는 거고 이 원리. 근데 이걸 2차 방정식에서 쓸 때는 555번 이렇게 쓰면은 되게 어지러워진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눈 뜨고 중요한 거니까 이거 들어. 555 볼게요. 여러분들 봐. fx 이꼴 0에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다. 잘 봐. 이때 f에 5x-4 이꼴 0에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잘 봐요. 이거를 2차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fx는 1차식으로 세우는 거야. 잘 봐. x-알파, x-베타. 최고차항의 개수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최고차항의 개수는 나중에 나누니까. 그래서 x-알파, x-베타 이꼴 0을 풀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야. 되게 눈 떠야 돼요. 이때 두 번째
f가 이렇게 5x-4로 바뀌지. 5x-4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 x에다가 똑같이 뭘 대입한다? x가 변했으면 x 대신에 5x-4를 쓴다. 이렇게 5x-4 마이너스 베타 이꼴 0 이렇게 변환해서 푼다. 되겠어? 그래 놓고 근의 모양은 각각 얘가 0, 얘가 0이 되는 거였잖아. 그래서 fx 이꼴 0의 두 근은 얘하고 얘하고 각각 얘가 0이 되는 x다. 이렇게 구한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뒤쪽에서도 얘하고 얘가 0이다. 그럼 얘가 0인 x는 5분의 알파 플러스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5분의 베타 플러스 4가 되겠지. 둘 다 각각 0이 되는 x에 대해서 정리하면. 그래서 fx 이꼴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f의 5x-4의 근은 5분의 알파 플러스 4, 5분의 베타 플러스 4로 바뀌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뭐의 연장선이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세우는 거에 연장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f 5x 플러스 4 이꼴 0의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5x-4 두 근은 5분의 통분하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8인 거잖아.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니까 5분의 15가 돼서 3이다. 이렇게. 이거 학교에서 되게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얼마나 자주 나오면 얘가 이렇게 되겠어. 그치? 됐어요? 그래서 555에서부터 558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거든? 자, 근데 헷갈리는 게 559하고 560이에요. 오. 자, 559하고 560이 왜 헷갈리냐면 558까지는 f의 x 이꼴 0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f 여기가 ax 플러스 b로 바뀌었을 때 근을 새로 구해가지고 두 근의 곱이나 두 근의 곱 이런 걸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559하고 560은 559하고 560은 뜬금없어요. 갑자기 뭐가 주어지냐면 559번 f의 x 플러스 1 이꼴 0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거든. 자, 그 다음에 560번도 f의 5-3x 이꼴 0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런 거 구하라고 하잖아. 그치? 자,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이때 헷갈리니까 잘 봐. 자, 이거 설명 잘 들어야 돼. 이것도 559번도 있잖아. f의 x 플러스 1에 결국은 저걸 0으로 하는 x가 알파 베타가 나왔다는 거니까 여기 타이니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다시 봐. 이거 해설이랑은 좀 다르게 설명하는데 내가 이게 좀 여러분들이 쓰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라고. 해설은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다루는지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통은 558번처럼 fx 이꼴 0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냈을 때 f의 ax 플러스 b 이꼴 0의 근을 구해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구하는 것들은 쉬워. 많이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뭐가 헷갈리냐면 559, 560번처럼 이런 게 변환이 됐을 때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원래의 식인 f6x, fx-3 이게 헷갈린다고. 됐어? 자, 그럼 여기 봐. 첫 번째 f의 x 플러스 1에 잘 봐. f의 x 플러스 1이 알파고 베타가 x값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여기 잘 들어야 돼요. 다시. 얘가 형식은 fx 플러스 1 이꼴 0인데 그게 x가 최종적으로 알파 베타가 나왔다는 얘기지. 그치?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f의 x 플러스 1은 어찌됐든 둥 나중에 x 마이너스 알파하고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f에 여기가 x-3이 들어갔지. 그치? 그러면 잘 봐야 돼. 이걸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어떤 방법이냐면 일단은 1차 변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여기를 가기 위해선 어떻게 변했나 그걸 따져보는 거야. 특히 x 대신에 뭐가 들어갔길래 얘가 x-3으로 바뀌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노란색에 x 대신에 x-4를 대입하면 얘가 최종적으로 얘가 뭐가 돼? x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x-4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때의 x는 이거의 근은 4 플러스 알파하고 4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야. 자, 이게 자신 없다. 그러면 두 번째는 한 단계 좀 더 거치는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첫 번째 방법은 x 대신에 뭘 대입해야지 얘가 되는가를 고민을 해보는 거. 알겠어? 두 번째는 자신 없으면 자,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세요. x 플러스 1을 t. 그 다음에 얘를 전부 t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x는 t-1이니까 f의 적의 t는 x 대신에 t-1이 들어가서 t-1 알파 t-1 베타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이제 여기가 뭘로 바뀌었어? x-3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f의 t가 x-3으로 바뀌면 t 대신에 x-3 들어가면 x-4 알파 x-4 베타가 돼서 똑같이 그는 뭐가 된다? 4 플러스 알파하고 4 플러스 베타가 된다. 이렇게. 됐어? 둘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됐죠? 자, 근데 치환을 통해서 하는 게 조금 편할 거야. 왜 그러냐면은 560번 볼게. 자, 560번을 보시면 f의 여기도 5-3x 이퀄 0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으니 얘는 x-알파 어쨌든 x-베타로 나중에 인수분해가 됐던 거죠. 테이블 떠야 돼. 이거 중요한 거야. 물론 오늘 거 여러분들 모의고사 때문에 좀 피곤하고 졸 가능성을 대비해서 녹화를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따가 해서 올려주긴 할 거야. 네, 잘 들어. 얘가 0 이렇게 인수분해 됐었던 게 원래 방정식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f의 6x f가 여기가 6x가 되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3x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6x가 되는지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좀 잘하는 친구들은 여기가 6x니까 여기에다가 일단 마이너스 2x를 해야지 x 대신에 마이너스 2x가 들어가야 얘하고 해서 6x가 되고 그 다음에 5가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 3이 있으니 여긴 어차피 3이 들어가죠. 그래서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5가 들어가야지. 자, 이렇게 되면은 저거 전개를 쓸 때 얘가 6x가 된다. 이렇게 이제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모르면 어떻게 한다? 여기로 가기 위해서 5-3x를 뭐로 치환한다? t로 치환을 한다. 자, 그러면 f의 t는 그리고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되냐면은 3분의 5-t를 대입해야 된다. 그럼 ft는요. x 대신에 3분의 5-t 알파 3분의 5-t 베타 이렇게 되는 거고 x 대신에 뭐가 들어가서 6x가 들어갔죠. t 대신에 6x가 들어갔죠. 그쵸? 따라서 f의 6x는 3분의 5-6x 알파 3분의 5-6x 베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각각 0 되는 x를 구해주면은 얘가 0이 되니까 좀 복잡하죠? 5-6x는 3알파 그래서 x는 6분의 5-3알파 이렇게 좀 복잡하게 바뀌어요. 베타도 마찬가지. 두 번째도. 윤진이 이해됐어? 여러분들이 이 끝에만 보지 말고 중간 과정을 잘 봐. 얘로 풀었었던 거에 근이 알파 베타가 나오면 얘도 알파 x 베타로 그냥 써주는 거야. 되겠어? 그 다음에 여기 식이 조금 복잡하게 바뀌어. x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의 x에다가 뭘 대입해야지 얘가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가 그걸 조사해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x 플러스 1하고 이걸 갖다가 t로 바꿔가지고 그걸 문자 하나로 이렇게 치환을 이용해서 두 번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요거 집에 가서 직접 한번 해봐야 돼요. 알겠어? 졸립지? 이것들. 잠깐 쉬었다가 유형 20번부터 나갈게요. 우리 광북 없지 여기에? 있나?
광부 없구나. 광휘. 태희밖에 없니? 광휘 얘기 들었는데 선생님이 그러셨대.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못 나갈 것 같다고. 어. 수학생이죠. 수학쌤이 그러셨다는데? 근데 다른 반 친구가 그러던데? 지후라고? 이지후. 알아? 거의예요? 광휘. 저희 쌤 나간다고 그래? 근데 모르겠어요. 안 나갈 것 같아요. 그 어떤 선생님은 못 나갈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일단 정보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네 선생님은 나가고 싶어 하는 거고. 그치? 다른 선생님은 현실적으로 못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아마 현실이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내 느낌상.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정식이 들어가는 학교는 광북하고 광휘가 제일 그 유력한데 우린 광북이 없죠. 명문도 들어갈래나? 명문 정확하게 저기 시험 범위 나와서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몰라? 그래. 그래서 이 참수까지가 아마 디폴트일 것 같고 여러 가지 방식이 들어가는 학교들은 내가 따로 주말에 토요일에 수업 끝나고 4시 반에서 7시 반 사이 3시간 동안 날 잡아가지고 한번 해줄 테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 들어갈 것 같다. 시험 범위 나오면 꼭 얘기하세요. 알겠죠? 자, 다음 중요한 거 유형 20번도 되게 중요합니다. 유형 19번도 되게 잘 나오는데 유형 20번은 꼭 필수로 하나씩 나와. 자, 그럼 유형 20번은 어떻게 해석이 문제거든요. 잘 보세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파하고 베타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이꼴 0의 근이에요. 그쵸? 얘 근은 알파하고 베타야. 자, 그때 이거 말고 다른 2차식 fx가 있어. 다른 2차식 fx가 f의 알파하고 f의 베타하고 같고 얘가 2를 만족시킨대. 그때 fx의 x제곱의 개수가 뭐일 때? 1일 때 f-3 구하시오. 그럼 잘 봐. 이거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알 필요가 있어. 일단은 알파하고 베타를 넣었을 때 똑같이 2가 된다는 뜻이잖아. 그치? 지우야 눈 떠야지. 제일 중요한 걸 때 눈이 스르르 감기면 어떡해. 다시 봐. 알파, 베타. 얘가 알파하고 베타가 2차 방정식의 근이고 fx가 2차식이거든. 그러니까 2가 되는 것도 알파, 베타 딱 두 개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뭔가 값이 동일해지는 알파하고 베타가 딱 두 개 있다는 건 그게 근이야. 다이나 눈 떠야지. 너 눈 떠야지. 다들 피곤하죠? 그래서 지금 더빙 해놓고 있어.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할게. 잘 봐. fx가 2가 되는 x는 알파하고 베타 두 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그걸 방정식의 입장에서 바꾸면 fx-2라고 하는 방정식 fx-2 이꼴 0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봐. 이때 fx의 세팅은 fx-2는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얘가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갖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방정식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디 나와 있어? 문제의 조건이 나와 있는 거지. 따라서 fx-2는 1 곱해주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해주는 그런 구조예요. 어렵지 않지? 이게 다 구조가 다 똑같아.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는 어떤 게 나오느냐? 오히려 이런 게 좀 나오면 편하거든. 여기 잘 봐. 526번처럼 f의 알파가 1이고 f의 베타도 1이다. 이것도 똑같이 fx 이꼴 1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563번도 f 알파 f 베타가 다 똑같아. 그치? 그 다음에 564번도 어차피 f하고 f 베타가 다 똑같거든. 이제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565번이 문제야. 별표. 여기서부터가 난이도가 좀 높아져요. 565번부터. 봐봐. fx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이고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은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야. 자, 그때 이게 문제가 이거거든. f의 알파가 베타로 나오네. 그쵸? 눈 떠야 된다. 눈 떠야 된다. 그 다음에 f의 베타가 뭐로 나와? 알파로 나오네. 여기서부터가 골 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형태. 자, 그럼 잘 봐. 얘처럼 f의 알파 베타가 뭔가 상수가 나오든지 f의 알파는 알파에 대한 식, f의 베타는 베타에 대한 식 이렇게 나오면 되거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베타를 알파로 고치고 알파를 베타로 고치면 돼. 뭘 이용해서? 지우야 눈 떠야 된다.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예요? 2죠. 그쵸? 따라서 베타는 2 마이너스 알파고 알파는 2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변형이 되지. 자, 그럼 여기 있는 f 알파는 베타가 잘 봐. f 알파는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이렇게 알파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여기가 베타면 여기도 베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 그러면 얘가 알파 자리는 알파하고 베타 자리는 전부 x 자리예요. 따라서 fx는 2-x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들었어? 봤어? 눈 감고 있었는데 태희? 봤어? 영상으로 볼 거야? 정신 차려. fx 이꼴 2-x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fx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꼴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이죠. 1.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은 3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5잖아요. 그쵸? 그래서 잠깐만. 쏘리. 여기서 좀 골 때리는데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거는 3x제곱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x제곱의 개수를 나눠준 얘가 들어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분의 5가 들어가요. 자, 그럼 왜 그러느냐? 잘 봐. 얘가 알파하고 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3 이렇게 해놓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x 마이너스하고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방정식이 주어지면은 항상 x제곱의 개수로 나눈 걸 집어넣어야 돼. 이해됐어? 우리가 필요한 건 얘가 fx의 개수가 1이고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이다라는 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됐어요? 윤진이 이해돼? 잘 안 돼? 뭐가 어디가 이해가 안 돼? 그가 되게 심플해. 얘가 단계가 조금 복잡해서 그래. 다시 봐. 다시 봐. 왼쪽에 알파가 있으면 오른쪽도 알파가 있어야 돼요. 왼쪽에 베타가 있으면 왼쪽에 베타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상수가 있던가. 그럼 잘 봐. 얘는 f의 알파가 베타고 f의 베타가 알파야. 뭐가 문제가 있어? 좌변하고 우변이 각각 다른 문자가 있는 게 항상 문제야. 문자를 통일하세요. 베타를 알파로 바꾸고 알파를 베타로 바꿀 생각을 해야 돼. 그럼 그거의 관계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인데서 나온 거 아니야. 두 근의 합. 됐어? 그래서 두 근의 합이 2니까 얘 f의 알파는 베타를 알파로 바꿔라. 2 마이너스 알파. f의 베타 알파를 2 마이너스 베타로 바꿔라.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자들이 일치해주게 1차식으로 일치해주게 바꾸는 게 가장 큰 팁이에요. 왜냐면 여기 있는 문자들은 전부 x자리거든. 그러니까 fx는 2-x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요걸 이항하면 fx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꼴 0은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죠. x 마이너스 베타. 그치? 여기까지 해야 돼? 예준이도 이해 안 돼? 되죠?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위에 있잖아. 근데 저기서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면 얘가 이렇게 3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가 돼서 알파하고 베타가 나온 거기 때문에 fx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우리가 얘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3으로 나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분의 5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렇게. 됐죠? 자, 이거 그대로 할게. 566번 그대로 따라 할게. 잘 봐. 566번은 조금 더 어려워져. 나 오늘 2차 함수까지 다 나가는 게 꿈이었거든. 그치? 근데 역시 꿈은 꿈일 뿐이죠. 그쵸? 우리가 목요일에 하고 금요일에는 월간 평가를 봐요. 월간 평가. 우리 학원 월간 평가. 네, 목요일하고 금요일이요. 그치? 그럼 그땐 수업을 못 한단 말이지? 그럼 오늘 진도 2차 함수 못 나온 거는 언제 해야 되느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해야 되거든? 그쵸?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2차 함수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오늘 그게 걸려서 그치? 모의고사가 걸려서 애들 다 피곤해. 그쵸? 집중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집중도 안 되는데 와가지고 어려운 거 하니까 죽으려고 하죠. 알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2차 함수는 좀 쉬워. 566번 볼게. 얘가 똑같아. fx는 x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4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 이꼴 0에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 이렇게 됐다. 근데 문제는 여기 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좀 골 때리게 돼 있어. 아니 아까처럼 얘까지만 해도 이제 이해하겠어. 근데 여기 뭐 나왔냐면 지우는 떠 뭐가 나왔냐면요. 이렇게 베타 f의 알파가 1 이야 골 때리네. 그치? 그 다음에 알파 f의 베타가 1이 나왔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fx가 잘 봐. fx가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얘를 f의 알파만 남겨두자. 이것만 남겨두는 게 편하니까. 그 다음에 얘를 베타분의 1로 바꾸고 얘도 f의 베타를 일단 알파분의 1로 바꿀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좌변에 괄호에 알파가 있으면 우변의 문자도 알파가 들어간 걸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여기가 f 알파가 베타가 들어갔으니 이 베타분의 1, f 베타가 알파분의 1이 들어갔으니 우리는 베타분의 1하고 알파분의 1을 알파 또는 베타로 바꿔줘야 돼요. 각각 다른 문자로.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동원할 수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분의 5인 거랑 중요한 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거 이거 이용해야 돼. 이거 이용해야 돼. 두 분의 곱. 왜냐면 이거를 고치면 베타분의 1은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베타가 되거든. 됐어? 자 그러니 이 식이 갑자기 어떻게 바뀌냐면 f의 좌변이 알파가 들어가면 우변도 뭐에 대한 식? 알파에 대한 식 이렇게 해요. 이 루틴 그대로 따라가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루틴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졸아가지고 565번하고 566번의 루틴을 못 들었다. 오늘 내가 빨리 가서 영상 편집해줄 테니까 반드시 꼭 찾아서 들어. 알겠어? 이거 시험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무려 4점 이상짜리예요. 5점 이상짜리야. 이거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몇 번만 해보면 돼. 그러니까 가가지고 꼭 익숙하게 만들어놔. 요건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니까. 그러면 f의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원래 베타 문자 자리는 원래 무슨 자리? x의 자리. fx 이꼴 마이너스 x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지울게. 자 이제 마무리는 fx 플러스 x 이꼴 0의 두 근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잖아요. 왜요? x제곱의 개수가 1이어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가 필요해?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개수가 1인 채로 얘가 필요하죠.
그럼 개수가 1이면서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다시 아까 말한 것처럼 저거 x제곱의 개수를 뭐로 나눠야 돼요? 4로 나눈 저식이잖아.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5x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fx 구해주고 나서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끝납니다. 루틴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거 못 들은 사람도 집에 가서 꼭 들어. 오케이? 다음. 그래서 그 65번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거에 루틴을 알려줄게요. 자, 유형 첫 번째가 되게 쉬운 거. f의 알파하고 f의 베타가 상수 형태로 되는 건 되게 쉬워요. 상수 형태로 되는 거. 그게 지금 몇 번부터 몇 번까지야? 561번부터 564번까지예요. 선생님, 564번은 상수가 아닌데요. 어차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상수잖아. 그치? 그래서 F알파, F베타가 상수고 항상 이거 fx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나오게 돼 있거든. 그게 a 이렇게 되는 형태. 그러면 이때는 fx equal c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이때는 fx-c를 a에 x-알파, x-베타. 문제에서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잘 들어,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을 발견해서 넣는 거예요. 그 루틴이었던 거야. 됐어? 이 유형이 이렇게 F알파하고 F베타가 C인 게 561번이고 561번부터 몇 번까지고 564번까지예요. 이렇게. 자, 근데 나머지 두 유형 두 번째는 F의 알파가 여기가 베타에 대한 식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F의 베타가 알파에 대한 식으로 각각의 문자가 어떻게 서로 바뀌어서 나오는 케이스. 중요한 거, 얘는 F의 알파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베타를 알파로 바꿔줘야 되는 게 핵심이야. 그거는 문제의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가지고 바꿔준다는 거지. 그게 지금 566번하고 565번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루틴 똑같이.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가가지고 2차 방정식 이거 강의 올려주면 내가 새벽에라도 이제 편집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내일이나 모레 반드시 들으세요. 알겠어? 이거 나온다고. 100% 나온다고. 100% 나온다고. 561번처럼 나오면 아유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면서 풀면 되고, 그치? 565번, 566번 형태로 나오면 공부 안 하면 분명히 시험 끝나고 와서 나한테 이런다고. 선생님 듣긴 들었는데 그때 졸아서. 그치? 잘 못 들었어요. 알긴 알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영상 올려줄 테니까 반드시 봐. 알겠어? 자, 다음. 마지막 유형 21번입니다. 켤레근 정리는 결국은 2차 방정식의 그 근이 자판기, 자동으로 뭔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죠? 그래서 열심히 따라온 친구들은 켤레근 정리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찾을 거야. 뭘 찾을 거냐면 개수 조건을 찾을 거고, 켤레근 이론은 내가 첫 번째 문제에서 개수 조건을 찾을 거예요. 그 개수 조건이 뭐냐면 개수가 모두 실수다, 그 다음에 유리수다, 이런 걸 찾을 거고, 그러면 개수 조건을 찾은 다음에 두 번째, 그 개수 조건이 모두 실수면 한 근이 p 플러스 qi면 나머지 한 근은 p 마이너스 qi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수 조건이 유리수면 p 플러스 루트 q가 근이면 p 마이너스 루트 q도 근이다 이렇게 할 거고, 켤레근. 그래서 이제 루트 앞에 하고 i 부분의 부호가 달라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67번을 한번 볼게요. 자, 567번을 보시면 x의 제곱 이렇게 되고 플러스 a 플러스 3의 x 플러스 3b 이꼴 0의 한 근이 야 이렇게 그지같이 줘. 22 이렇게요. 광문하고 광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오는 게 계산 지랄 맞게 해주면 이렇게 나와. 숫자가. 알겠어? 그러니까 쫄지 말고 어떻게 해? 그냥 이걸 실수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25에서 3 빼면 얼마니? 22죠. 22에 5 플러스 루트 3이니까 그냥 한근이 5 플러스 루트 3인 거지. 그치? 나는 뭘 찾을까? 여기들의 개수가 유리수인 조건이 있는지 찾겠어. 문제 읽어봐. 유리수 A, B 밑줄. 야, 개수 조건 유리수 나왔네. 그치? 이게 확인되면은 당근 5 마이너스 루트 3도 근이라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마이너스의 A 플러스 3이 두 근의 합인 10이 되는 거고 두 근을 곱한 3B가 25 마이너스 3인 22가 되는 거고 이렇게요. 아름답죠? 그렇죠? 그래서 A하고 B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됐지? 응? 잠깐만. 25에서 3 빼면 22죠. 뭔가 이상한데 22 5 플러스 루트 3 응? 나 뭐 실수함? 어디? 3B 아 개수 쓰다 말았네? 이렇게요. 그쵸? 3B-5가 22 그래서 A하고 B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켤레근 이론은 어렵지 않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있잖아. 그게 발전이 되면 자 이제 고난도 문제 3점짜리 8번이면 3점짜리거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572번 같은 건 쉽게 풀어야 돼요. 보세요. 자 교육중 기출문제 풀게. 다항식 fx가 주어졌어요. 이거 3점짜리예요. 8번이면은 이 정도 문제가 학교에서 중등 중정도의 난이도로 나온다. Q, PQ는 실수의 밑줄. 얘가 P하고 Q가 뭐라는 조건이 있어? 실수라는 조건이 있죠. 개수 조건이 실수야. 그러면 한 허근이 이제 그 서로 켤레인 허근을 갖게 되겠지? 일단 가번 조건을 봤더니 이제 조건 해석할게요. fx를 f-1, x-1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로 조건이 나오지. f1이 1이다.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f1이 1이다. 함수값 하나 주어줬고 나번 조건 봅시다. 실수의 이에 대해서 2차 방정식 fx 이꼴 0의 한근이 a 플러스 i다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럼 얘도 실수고 개수도 실수니까 a 플러스 i가 한근이면 당연히 a 마이너스 i도 뭐가 돼요? 한근이 되는 거지. 그치? 맞아? 그러면 두 근의 합인 2a가 여기서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p가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인 a의 제곱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거고 q가 되는 거죠. 그러면 p하고 q에 대한 식이 나왔는데 그럼 p하고 q에 대한 식이 하나 더 나와야 되잖아. 여기 있지. f1이 1. 그래서 1 플러스 p 플러스 q가 뭐다? 0이다. 이렇게요. 됐어? 그러면 p하고 q에다가 이제 뭐 대입해? a에 대한 식 대입해보자. 그러면은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1이 0이므로 a제곱 마이너스 2가 0이라서 2a가 0이니까 a는 0 아니면 2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런데 거기 다항식 실수 a에 대해서인데 a가 만약에 0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a가 0이 되면 a가 응? 왜 여기서 a 값이 다르게 나오지? a제곱 플러스 1이 어디? 나머지가 1이니까 p 플러스 1 플러스 p 플러스 q가 0이죠. 1 플러스 p가 마이너스 2a지. q가 a제곱 플러스 1이지. 이게 0이잖아. 1 없어지고 a가 0 아니면 2 이렇게 되는데 a가 1이라는데? 응, 1 플러스 p 플러스 q가 1이잖아. 비용신. 미안. 1. 그쵸? 그러면은 얘가 0. 야, 잘 됐네. a는 1 하나 나오네요. 그쵸?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건 해석해서 구해주면 돼. 쥐야 이제 눈 떠야지. 모아이가 됐어. 어? 어떻게 몇 분 동안 눈을 감고 잘 수 있냐. 그래서 2차 방정식 끝났어요. 사실 오늘 한 게 여러분들의 등급을 한 등급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거든. 2차 방정식 내용들.
그러니까 강의 있다가 편집해서 올려줄 테니까 오늘 거 가가지고 꼭 다시 들어. 알겠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2차 방정식을 잘 따라온 친구라면 2차 함수는 내가 오늘 개요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 끝까지 풀어주는 거는 아마 토요일에 해줄 것 같아요. 토요일에 이거 풀면서 같이 더 케이스라고 하는 내신 대비 교재 이제 본격적으로 나갈 거야. 대신에 학교 시험이 제일 먼저 본 학교가 명문이었나 광문이었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학교가 21일 시험 본 학교 어디죠? 21일부터 명문이지. 그치? 명문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좀 빡세게 내가 시킬 거예요. 시험이 가까우니까. 근데 나머지 학교도 시험 별로 차이 안 나. 한 두세 학교 빼놓고는 23일인가부터 다 시험 시작일걸? 그치? 진성이 제일 늦고 중간에 그 전이 소하, 충현 이런 식일 거야 아마. 그쵸? 충현도 좀 늦게 보자 다른 학교에 비해서. 23일이냐? 어디가 27, 28일부터 시작이었지? 근데 그 망할 학교 하나 있어. 제일 늦게 시작하는 학교. 개짱나 진짜. 어쨌든 여러분들 저기 뭐지? 2차 방정식 그래서 그 명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리스트 파악해갖고 조금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관리 좀 빡세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더 들어잉? 남아서.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봅시다. 자, 2차 함수의 개요를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이랑 따로 보면 안 돼.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방금 했었던 풀이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혈례근 이 세 가지는 2차 함수에도 그대로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게 핵심이야. 자, 2차 방정식 여기 보세요. 2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2차 함수가 x축과 걸려 있음. 그러면 이 x축과 걸려 있는 알파하고 베타가 뭐가 되는 거니? 근이 되는 거지. 그치? 왜냐면 이 구조를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의 관계를 다시 봐야 되는데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은 2차 방정식이에요. 그쵸? 근데 2차 함수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지.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던데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쵸? 그러면 이 점 하나하나가 뭘 뜻하는 거야? x가 뭔가 잡혔을 때 y좌표가 뭔지를 뜻하는 거거든? 즉 이걸 내가 만약에 y축하고 축의 위에다가 그래프를 그려주잖아요. 그쵸? 그럼 이 그래프는 내가 x값을 뭘 넣었을 때 y값이 뭐가 나온지를 나타내는 게 그래프예요. 이해됐어?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여기 0이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y값은 여기가 0부터 시작해서 얘가 위로 올라가는 거, 양수. y값은 여기서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y가 0이라는 거는 결국 뭐 이야기하는 거니? 이게 x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봐. 자, 여기가 0, 1, 2, 3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y값이 올라간다고 칩게요. 그러면 y를 3을 가지려면 x가 뭔가 x1이라는 값을 가져야 돼. 이 점의 좌표는 뭔가 x1을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y가 3이 나온다는 그런 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2를 넣었을 때는 2가 넣으려면 여기에 x2가 들어가야 된다고 칠게. 그게 x2를 집어넣으면은 y가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는 관계식이야. 이해됐지? 자, 그런데 그럼 여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인 거는 x축이 0이 나오려면은 그래프에 x가 뭐 나와야 되느냐, 즉 y값이 0 나오려면 그래프에 x가 뭐 나와야 되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잘 봐. 이게 그래프가 떠 있으면 얘가 x축, 얘가 0이 되는 x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그게 허근이라고! 안 보이지만 근이 있다고! 알겠어? 그게 허근이야.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떠 있잖아. 그러면은
보이는 근이 없는 거지. 그게 실근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 떠 있어도 x축과 그러니까 얘가 0과 만나는 x가 없어도 그 x는 니들이 측정할 수 있는 x 즉 1, 2, 3 이렇게 내가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는 x가 없을 뿐 i로 표현되는 x는 있다고. 허근이에요 그게.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이제 접하면 x 딱 하나 있지. 이게 중근인 실근이고 이때는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에요. 반면에 얘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0이 되는 x가 x축에 보이면 그게 실근이다. 어떤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며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윤진이 이해됐어요? 현재 이해됐어? 따라서 2차 함수에서 뭘 풀 수 있다?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알겠어? 그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예요. 이걸 알아두면 정말 편해. 그래서 잘 봐. 여러분들이 이제 2차 함수를 봤을 때 2차 함수가 알파에서 하고 베타에서 걸려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그냥 알파하고 베타에 그냥 걸려 있네. 헤헤. 이건 2차 함수 해.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지?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얘는 fx 이꼴 0은 x-알파, x-베타 얘가 0 되는 게 근이 알파하고 베타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의 형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알파하고 베타가 근으로 주어진 2차 함수는 당연히 y는 그냥 최고 차이 계수 a 찍고 x-알파, x-베타 이렇게 2차 함수를 세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그냥 2차 함수를 다 쓸 수 있어요. 2차 함수에서.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알아야지 2차 함수가 정말 쉬워. 그럼 이제 첫 번째로 609번 2차 함수의 그래프 x축의 교점 뭐 실근이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609번 한번 볼게요. 이 상태 봐. 2차 함수 y는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얘가 x축하고 거기 밑줄 마이너스 1, y좌표 0 그치? x절편이네요. 5,0에서 만날 때 상수 ab에 대해서 ab 값을 구하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여기 잘 봐. 이걸 보고 얘는 y는 얘가 0 되는 게 마이너스 1하고 5니까 개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그냥 근을 가지고 x제곱의 개수가 정해진 방정식 세팅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걸 y로 두면 2차 함수가 되는 거지. 인지 이해됐죠? 현재 이해돼? 그러니까 3에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잖아요. 전개하면은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5니까 a는 마이너스 12, b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잘 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613번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읽어내야 되는데 613번 자 볼게. 결국은 이 참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다들 눈 떠. 왜 다들 오늘 모의고사 보고 와서 그런지 다들 너네들 이 말 들어봤냐? 실눈캐. 그치? 다들 눈이 이런 식으로 돼갖고 그치? 다들 이러고 있어. 표정이 속을 몰라. 속을 이렇게 보면 속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딱 보니까 졸고 있어. 다들 실눈캐가 돼가지고 표정이 다들 똑같더라니까. 이러고 있다니까. 정신 차리세요.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오늘 영상 찍어놓은 게 여러분들 졸게 100%라서 지금 영상 찍어놓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오늘 강의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어? 그리고 모르면 다시 가지고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내 그림 실력도 꽤 캐리커처 실력 괜찮지 않냐? 그림 실력은 개판인데 그치? 실력의 특징 잡아내는 건 꽤 괜찮게 그린 것 같아요. 그쵸? 613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핵심을 잡아봅시다. 613번은
이제부터 모든 이차함수에 나오는 조건들은 그래프의 모양을 서술하는 조건이야. 다시 한번 그래프의 모양을 상세하게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613번은 어떤 거냐? 가번 일단은 자연수 AB.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수 AB 하면은 이것도 조건이에요. 뭔가 노가다 필이 좀 난다. 자연수. 그러니까 0보다 큰 1, 2, 3, 4 가지고 뭔가 할 거다. 자연수 AB는 나중에 A하고 B의 연산에 대해서 연산이 나오면 뭘 하라? 노가다로 연결되는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연산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중에 이거 연산해서 A 곱하기 B가 6이 나왔어. 그럼 뭐 1 곱하기 6이다, 2 곱하기 3이다, 3 곱하기 2다, 6 곱하기 1이다. 이 4개 중에 하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수 조건이에요. 노가다 조건이지. 알겠어? 자,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이차함수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좀 착해. 문제가 왜 착해? 14번이지만 4점짜리죠. 이게 쉬운 4점이야. fx가 최고 차인 개수도 주고 어디에서 만나는지도 주고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다 주었어. 다 주었잖아. 그치? 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f의 0이 6이다. 모르겠지만 0에서의 함수값이 되겠어? 그러면 나번 조건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그래프 이제 읽었을 때 어디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얘 뭔지 몰라.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처음 잘 몰라요. 그런데 잘 봐. A가 자연수니까 X제곱의 개수가 자연수가 됐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볼록? 아래로 볼록이죠.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항상. 됐어?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2하고 B에서 만남.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돼. 2하고 B가 이렇게 될까? 그치? 근데 만약에 2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B는 딱 하나밖에 안 나와. 자연수니까 1밖에 안 나와요. 그쵸? 그럼 생각을 해야지. 대헷 B가 2보다 작으면 개꿀일 텐데. 그쵸? 근데 B가 2보다 크면은 3, 4, 5, 6, 7 막 이렇게 빡세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항상 얘가 2하고 B에서 만나는데 경우의 수는 두 가지야.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여기가 B고 여기가 2인 경우와 여기가 2이고 여기가 B인 경우 얘가 더 개꿀이겠지. B는 딱 1밖에 없으니까 자연수. 이보다 작은 자연수는. 됐어? 자, 그럼 문제 읽어볼게. X값의 범위가 X가 2보다 클 때 fx가 0보다 크다. 이게 무슨 뜻일까? fx가 0보다 크다. x가 2보다 크면 봐봐. x가 2보다 큰 x 이런 거 한번 대입해봐. 그래프 그려놓고.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 y값이 전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게 되어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2보다 큰 x 집어넣으면 0보다 작은 함수값이 있지. 그치? 맞아? 그러면 지금 이 내용들은 전부 어떤 그래프를 가리키고 있어? 이 형태를 가리키고 있네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 우리는 fx를 어떻게 쓸 수 있어? 아직까지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겠는데 b가 자연수니까 얘는 x-1, x-2가 될 수밖에 없고 f0은 6이 왜 나왔냐? a 구하라고 나온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조건들이 그래프의 모양을 어떤 식으로 서술하고 있는가를 조건들을 다 이용해서 써야 돼요. 알겠어? 그러기 위해서 항상 문제는 이거야. 이차함수 그래프 관련 문제가 나오면 항상 포인트는 이거지. 얘가 위로 볼록일까 아래로 볼록일까? 이거 먼저 궁금해해야 돼요. 알겠어요? 이게 위로 볼록일까 아래로 볼록일까? 이게 먼저 궁금해야 돼요. 그 다음에 궁금해야 되는 거. 얘가 X축과 어디에서 만나는가? 그게 궁금해야 돼.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613번에서 A하고 B가 자연수다라는 걸 못 읽어내면은 그래프의 개형이고, 그치? 그리고 그래프가 이 모양인지 이게 안 와닿는다고. 그래서 이차함수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의 모양을 갖다가 이제 상상하는 게 이제 가장 킥이 될 텐데 항상 볼록선과 X축과 만나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이 두 가지에서 시작하면 돼요. 나머지 조건들은 자연수 조건이 나오면 노가다 문제겠구나. 항상 이렇게 양수겠구나 이런 거. 그래서 요 문제들은
A하고 B 자연수가 없으면 풀 수가 없어요 사실. A하고 B가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사실 되게 형태가 많이 나오는 함수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라. 2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 가지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볼까? 어떤 거 볼까요? 뭐 유형 2번은 그냥 2차 방정식이거든?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아까 얘기했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큼. 그쵸?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0. x축과 만나지 않은 그럼 서로 다른 두 어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음인데 거기에 618번에 많이 보던 문구가 있죠? 아니지. 620번에 많이 보던 문구가 있죠? 620번에 뭐 거기 밑줄 실수 K값에 관계없이 K 항등식 620번 K 항등식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옆에 항상 X축의 접함 X축의 접함 얘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근에 관련된 이야기 판별식과 항등식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첫 번째 얘 판별식이 0 이렇게 써서 그 판별 주어진 나오는 판별식을 K의 항등식으로 풀 것. 그러면 이거는 2차 함수의 틀을 빌렸을 뿐 결국은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했었던 거랑 완전히 같은 문제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유형은 중복 유형이라고. 2차 방정식과. 알겠어? 넘어갑니다. 유형 2번은 유형 3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합. 잘 봐. 여러분들 이제 이거 볼게요. y는 아니 2차 방정식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에서 두 근의 합이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근이 곱이 뭐가 돼? a분의 c가 되죠. 그쵸? 이게 근각의 관계야. 2차 방정식에서. 자 그럼 잘 봐. 얘가 2차 함수로 가게 됐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가게 됐다. 그런데 얘가 잘 봐요.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에서 만난다. 그럼 퀘스천. 내가 이 그래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래프에서.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모르지만 그래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관련된 흔적을 알아낼 수 있을까? 그거 암기사항이에요. 잘 봐요. 알파 플러스 베타 중간이 추계방정식이잖아. 즉 얘가 추계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거든? 근데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지. 그러니까 얘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추계방정식의 딱 중간이라고. 그래서 두 근의 합의 중간값이 추계방정식이다라는 흔적이 방정식 저기 함수의 그래프에서 드러나요. 이걸 잘 써야 돼. 이걸 잘 써야 돼. 하나 보자잉. 아휴. 근데 621번은 또 딴소리하고 앉았네. 야, 621번 봐봐. 이거 아까 봤던 거잖아. 결국은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의 문제는 구별할 수가 사실은 없다. 왜? 얘는 2차 함수의 형태를 빌렸어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이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f의 3x 마이너스 1 이꼴 0의 두 근의 합을 구해주래. 그러면 얘가 fx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8이고 알파 베타가 7인 상태인데 fx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개수가 1이니까 여기에 개수 없어도 되죠. 그 f의 3x 마이너스 1은 아까처럼 x 대신에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는 0 해줘서 이걸 0으로 x로 고쳐주면 그때 x는 3분의 알파 플러스 1하고 3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뭐가 돼? 새롭게 만들어진 근이 되는 거 아니야. 윤준아 너도 실눈캐? 너도 실눈캐? 자 이거 아까 한 거랑 똑같죠? 아까 한 거 기억 안 나지? 니들 머릿속에 없지? 없지? 이씨 오늘 거 잘 들어. 알겠어? 가가지고 꼭 들으세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내용도 2차 함수의 내용들은 2차 방정식과 구별할 수가 없어 잘.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잘 들으면 2차 함수는 자동으로 돼. 그래서 유형 3번은 2차 방정식의 내용과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자? 그냥 그래프로 읽어내자는 거지. 그래서 624번 한번 볼게.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닌 척 이참수 그래프 주어졌잖아요. 2차 방정식 아닌 척 이참수 그래프 주어졌잖아. 어떻게? 얘는 마이너스 2하고 4에서 만나며 다음에 x제곱에 여기 이제 y 절편이 없죠? 그러면 얘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이때 fx는 그냥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돼서 얘가 0인 방정식을 푼 거야. 그치? 자, 태야 너는 눈 감았다 뜨는 게 차이가 너무 크니까 바로 보여. 집중해. 아니 쟤는 이제 눈 큰 애들은 좀 불리한 게 보통 눈 작은 애들은 실눈캐를 해도 있잖아. 얘가 살짝 조는 거가 집중하는 건데 이게 구별이 안 되거든. 근데 눈 큰 애들은 이게 자는 거하고 눈 떴을 때가 확연히 구분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눈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보이니까 알겠어? 집중해. 정말 잘 보인다잉. 자, 다음 보시면 f에 얘가 지금 2x-1의 두근을 구하는 거죠. 그쵸? 그 fx가 주어졌으니까 f의 2x-1은 x 대신에 2x-1 대입하면 이렇게 2x-5.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분의 5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근이 되는 거지. 이렇게 쉽단 말이야. 알겠어? 다음 사실 이렇게 하면 2차 방정식의 2차 함수는 다 끝났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게 나오냐면 유형 두 개에 뭐가 나와요? 아씨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되네.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가 나오잖아. 2차 함수의 직선. 근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봤었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x축과의 관계랑 완전히 똑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건 fx가 0, 이 0도 함수거든. y는 0이라는 함수야. 그래서 원래 2차 함수 fx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그 다음에 y는 0x 플러스 0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함수를 같다고 두고서 풀었었던 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거든요. 근데 2차 함수하고 직선은 두 개가 등장하게 되잖아. fx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gx인데 gx가 1차 함수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보이면 무조건 fx는 gx라고 두고 두 번째 fx에서 gx를 빼세요. 이거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차함수라고 하는 거야. 이 차함수 가지고 방금 했었던 모든 게 통하는 거예요. 그게 2차 함수하고 직선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야. 이거는 우리가 일요일에 할 테니까 여러분들 유형 3번까지 플러스 오늘 숙제점수 안 했는데? 앞에 2차 방정식 나머지 문제 B단계 문제 다 풀어오세요. 언제까지? 토요일까지. 우리 토요일에 보죠. 여러분들 이제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선행 안 해요. 선행 안 하고 나랑 그냥 이 교실에서 그냥 쭉 같이 내신 대비할 거야. 그러니까 토요일에도 이거 바이블 유형원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그리고 그 날에 더 케이스라고 하는 이제 주말에 나갈 교재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더 케이스하고 이거 가지고 다니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센 저거 교재를 무겁게 가지고 다니니 내가 저 센 C단계에 있는 문제를 따로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물로 주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기 편할 것 같아. 그치? 어차피 센을 가지고 다녀야 되거든? 근데 저거 C단계 보려고 저거 책 가지고 다니니까 빡세잖아요. 그쵸? 그래서 C단계만 2차 함수까지 모아가지고 프린트물로 나눠줄게. 그거 10장도 안 돼요. 5장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나눠줄 테니까 그거하고 바이블 유형원, 근데 바이블 유형원 1권하고 2권 좀 가지고 다니자. 그리고 더 케이스 3권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갖고 와야 돼요? 네, 다음 주 화요일부터요. 네. 알겠지? 오늘 되게 중요한 거 했거든?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영상 내가 올려주는 거 꼭 복습하세요. 알겠어? 그리고 숙제도 적으니까 여러분들 다 해오시고 그 다음에